그 박청수 교무님을 내가 처음 만난 게 89년쯤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88년부터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을 하게 되면 곧 끼어서 장애인 올림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장애인들을 돕는 운동을 같이 했는데 89년에 그 장애인 단체들 모임에서 박청수 교무님을 첫 번 만났어요. 근데 개별적인 만남은 아니었고 단체 모임 속에서 했는데 탁 이렇게 드러나는 분이에요. 얼굴이 환하고 밝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의 뭐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나오는데 굉장히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내가 아는 이제 교무님께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박청수 교무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데 아 그러냐 그랬더니 좀 더 알고 싶으면 그 책을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몇 권을 소개를 해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점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개별적 만남은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는 그래서 계속 뭐 시간 남으면 좀 어쩌다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또 잊어먹고 있다가 뭐 있는데 내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들어가서 민정수석을 하고 정책기획수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2000년에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12월에 이제 노벨평화상 수상하러 가시는데 그때 이제 같이 수행하실 분들, 같이 가실 분들을 30명을 이제 선정하는 게 내 책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문득 박청수 교무님이 생각난 거예요. 아, 이런 분이 같이 가시면 좋겠다. 이분도 이런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이 아니지만 봉사를 통해서 평화를 하는 이 사랑의 운동을 하니 이런 분이 같이 가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박청수 교무님을 추천해가지고 가시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박청수 교무님과의 처음 인연이에요. 예, 예. 박정수 교무님이 노벨 평화상 최종 후보 10인에도 오르셨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또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렇게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고 뭐가 됐다 이런 거는 기록을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고 그때는 몰랐어요. 예. 그 한 사람이 한 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박 교무님 삶을 보면 참 좀 놀랍잖아요. 예, 예, 예. 워낙 하시는 일이 많으셨는데 음. 뭐 지구 출국의 무지, 빈곤, 질병, 퇴치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김성재 장관님께서 좀 주목하시는 부분, 감동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게 다 감동이에요. 사실 그분의 그 삶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결국은 측은지심을 가장 큰 그리고 근본으로 하는데 그분은 바로 그 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도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그게 그냥 마음이 동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하나가 돼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곳곳을 50여 월을 돌아다니고 뭐 거의 80여 여행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를 하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전에 그 마음이 하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돈은 어떻게 만들고 가면 어떻게 되고 거기는 위험하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측은지심을 설명할 때 이게 큰 구덩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구덩이인 줄 모르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죠. 그 금방 빠져 들어갈 것 같으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면 자기가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계산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는 마음이 측은지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를 구하다가 철도에 자기가 치여서 죽다든지 뭐 상했다든지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뭔가든지 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거는 계산이 없어요. 그 하나로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돌진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심이란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항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사회봉사단체도 있고 종교인들도 많이 하는데 계획 속에서 하고 뭘 하면 또 예산도 생각해보고 거기는 어떻게 한다 그러고 무슨 단체가 뭐 하다 보면 그 일이 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다 이런 거죠.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뭐 이번에 칸타타도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건데 성 나자로 마을에 가서 그 캐토릭의 그거지만 나 환자들하고 하는데 그 스스럼 없이 그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안고 춤을 추는 그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동이었죠.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못 봤으니까 전에만 들었지만 그런 감동들은 사실 그곳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책 제목들도 보면 기다렸다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반겨주고 또 하고 내가 이들에게 가서 해서 그 기쁨을 같이 만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지금 앞에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책을 다 꼼꼼히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박교님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좀 잘 많이 아시고 박교무님 책 출간할 때 축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교무님 그래도 느껴지는 좀 힘? 이게 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책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 책이 이제 이게 세상을 봤던 이야기 이기웅 열화당 이사장이 만든 책인데요. 이 이기웅 이사장님은 책을 만들기 굉장히 엄격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아는데 그래서 책을 만드는 것을 염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염은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온갖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파에 여러 가지 찌들리고 묻었던 모든 온갖 그 상처와 때를 다 벗겨내고 거의 다시 해가지고 승화시켜주는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하면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삶을 이 책 속에 다듬어서 책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인데 박정수 교무님의 책을 보고서 그게 끌림이 있어서 그 모든 책을 다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걸 다 해가지고 저기 털어서 다시 염을 해가지고 이 박정수 세상 봤던 이야기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그분이 안중근 영혼도서관이라는 걸 지금 파주 헤일리에다가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정말 그 영혼에 아름답고 된 이 승화된 사람들을 이 책으로 헌정하려고 그러는데 박정수 교무님이 이 책을 헌정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이기용 이사장님을 따로 알고 박 교무님도 따로 알고 있었는데 이기용 이사장님이 박정수 교무님 책을 낸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들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자 해서 같이 만났거든요. 같이 만났더니 그때 이제 이기용 이사장님이 이 출판사 이런 데서 내는 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 교무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말하는 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얼른 느꼈죠. 그래도 이기용 이사장님은 뭐 아랑곳 없이 자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내면요. 이게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박 교무님은 이게 하나하나가 자기 자식과 같고 면 이게 소중한 건데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거 털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 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만드는 모습 보면서 그 이기웅 이사장님도 박교무님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구나. 정신이 통하는구나.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부럽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담겨진 건데 지금 질문한 대로 글 하나하나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자연의 풍경을 봤을 때 뭐 했대를 그냥 자기 속에 우러나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가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책 세상을 나던 이야기가 나올 때 축사할 때는 우리 박정수 교무님을
글쓰기 교사를 시키면 참 좋겠다. 초등학교 글쓰기 교사로 해서 글은 이렇게 쓰는 거다. 머릿속에서 내가 글 쓴다, 잘 써야지, 뭐 이렇게 뭐 해야지 하는 수식어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그냥 그 마음속에 나온 거 쉽게를 써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아낼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써요? 그러면 아니 이건 내가 참 이걸 잘 쓴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정말 잘 쓴 거죠.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래서 이 글이 힘이 있는 거고 글에 생명력이 있는 거고 또 마음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또 마음이 동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글 중에 김성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죠.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 네. 이 얘기가 마무리가 어떻게 여기서 끝일까요? 네. 그 저희는 생존에 있는 이제 성직자의 인생을 한 편의 다큐영화로 다루려고 해요. 네. 이제 여기 책 제목처럼 세상을 받든 이야기들과 그다음 세상이 이제 띄우는 그런 서정이 담긴 고운 편지들을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박청수 원로교무의 삶이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화두가 뭘까요? 그 이제 박청수 교무님의 이 아까 책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을 받든 이야기 한 다음에 박청수 교무님이 자기 처음에 썼던 책이랑 여기 안 들어간 거 그것도 남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용 이사장님이 처음에는 이거 했는데 뭐가 이게 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기용 이사장님한테 이게 처음 자기의 마음이 담아진 것들을 잃어버리기 싫은 거고 초심인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담아내고 싶은 그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박교문이 저보고 뭐가 냐면 내가 꼭 학부모 같으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서 세상을 낳은 이야기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낳은 이야기도 이게 정리되면 이게 이제 출판 기념회 한번 하자 이런 차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소위 칸타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김문환 교수님인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이분이 이제 역시 그 성나자라 마을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이제 그 음성 나환자죠. 그리고 미가마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 아직 감염이 안 된 한센시 병에 그들하고 스스럼 없이 춤추고 밝게 웃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김문환 교수님이 서울대 미학과를 나오고 미학과 교수인데 아주 자존심,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자기 학문 권위라든지 자기 예술적인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분이 칸타타를 썼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평소에 또 잘 알고 있는 분이고 하니까. 아니, 이기용 이사장이 책을 내는데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이분이 이 칸타타 이걸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박정수 교무께. 박정수 교무는 이걸 받고는 사실은 십몇 년 동안 숙제처럼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김문환 교수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저분이 아프다는데 저분의 그거를 내가 그 마음을 다시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칸타타를 노래를 만들어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칸타타는 사실은 김문환 선생님한테 헌정하는 것이었어요. 박교무님을 드러내는 칸타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찾아가서 내가 이거 칸타타 이 곡을 해가지고 해도 되느냐고 아픈데 그러니까 김문환 교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원래 원문에 보면 소위 성경에 나오는 욥기처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문을 쭉 보고는 이 부분은 덜어냅시다. 이건 너무 이쪽이 있고 그런 너무 어두운 면이 많아서 이 본래적인 것의 마음으로서는 그때 이분이
아픈 마음에서 담아낸 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동이 오지만 박교무님으로 봐서는 이게 좀 드러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박교무님도 사실 내가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곡을 만드는 게 이제 원불교 이제 가까운 분이 이제 작곡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공연하냐, 서울서 공연하냐 뭐 하는데 이종덕 교수가 이제 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예술 기획 공연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 또 그분도 잘 알고 있는데, 충무 아트홀을 만들고 거기에 감독 사장도 하셨고, 뭐 성남 아트홀 거기도 하셨고, 세종문화회관에 가고, 지금 당국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도 하고 석좌교수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거를 또 스스럼없이 참여해서 이거 내가 이거 기획해가지고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이기용 이사장, 김문환 교수, 그 다음에 이종덕 교수, 이 세 사람을 보통 사람이 초청해서 무슨 많은 돈을 주고 뭐 부탁을 하고 해도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정수 교무님이라는 이 한 분의 이 마음에 이 세 분이 그냥 스스로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가서 이제 원불교 그 회관에 가서 한번 공연을 하고 거기 보니까 이제 원불교 합창단이니까 열심히 했지만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감동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서울 공연을 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김문환 교수님이 성공회 교인이셨고 그러니까 성공회 이제 거기 있는 합창단하고 그들하고 해서 맡겨서 그걸 하고 그래서 또 이정덕 사장이 충무 아트홀에서 하자. 그래서 공연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박정수 교무님의 세상 받던 이야기, 나던 이야기, 이 칸타타 말글청 빼어날 수가 완전히 조화롭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날 이 공연하면서 세상 나던 이야기 출판 기념회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수 교무님의 원불교 교도들만 온 게 아니고 같이 그렇게 느끼고 했던 모든 분들이 그날 와서 굉장히 감동도 받고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박정수 교무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저하고.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더 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참여는 못했지만 내 마음도 그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로 한번 이거 다 떠나서 한번 따로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박교모님 거기 이야기가 있는 집 거기 찾아갔다 같이 정심도 같이 나누고 이제 하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기록이고 뭐 하나의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감동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도 그런 거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마지막으로 김성대 장관님께 박정수 교무님 개인적으로 네. 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와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이 기회를 빌어 박정수 교무님께 좀 이렇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수 교무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뭐 한 10여 년은 그 관계가 없었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노벨 평화상 그 수상 거기에 같이 가시는 거를 계기로 다시 만났다가 그 후에도 또 한참 멀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이 세상을 봤던 이야기 이걸 하면서 다시 계기가 돼서 나보고 축사도 써주고 같이 만나자 하고 해가지고 자주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책으로 읽고 뭐 이런 비디오로 이렇게 하고 했던 거하고 달리 그 삶을 직접 대하고 그 분을 직접 대하고 나니까 뭐 나도 이제 그런 사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한다지만 나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한 부분이 많고 이분은 그냥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고
내가 뭐 한다 하는 거 아니라 소위 동양사상을 하면 노자가 무위, 뭔가 행위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적 의식 없이 그냥 행위가 되는 그런 거에서 내가 참 많이 배웠어요. 마음으로. 존경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통하니까 이제 또 교무님도 나한테 또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을 전해주고 뭐 하면 또 의논도 하고 내가 성가시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박 교무님께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편히 쉬면 좋겠다 이제 그 말이죠. 뭐. 근데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편히 조금 쉬시면서 또 자연 속에 들어가서 계시니까 그것도 하시면서 근데 본인도 그러고 싶은데 또 뭐 이런 소식이 들려고 뭐 하면 마음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그것도 그냥 훌떡 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대한 것만이 아니고 자연에게 대한 것도 아니고 그 고양이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그 고양이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내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려야 된다네 그랬어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물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그 똑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그것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내가 뭐 잊지 마시라 그런 거는 내가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 결코 그것은 뭐 잊고 안 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 항심이 우러나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리고 너무 혹시 건강을 상하지 않을까. 뭐 이제는 좀 맑은 미소 속에서 좀 편히 좀 즐기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노래도 잘해요. 아주 소녀같이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도 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좀 그런 끼를 좀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으니 교무로서의 아무래도 그런 틀도 있고 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좀 본인의 끼를 좀 살려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하여튼 슬쩍 이렇게 말도 전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좀 그렇게 마지막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말씀해지면은 보는 분들이 가장 그런 부분을 좀 느끼는 게 가장 좀 큰 그 어떤 그 의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자 뭐 이건 다 집어넣을 건 아니지만 이런 거잖아요. 노자가 이제 도는 도고 비상도다인데 도를 말하면 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무의라는 것은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하는데도 의도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면 성경이 말하면 예수님이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서 하면 자기가 한 행위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박정수 교무님의 이거는 내가 이거 했다, 내가 뭐 의도했다, 뭐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뭘 해라, 나를 본받아라, 심지어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거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이 인생이 이렇게 50여 년을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이기웅 이사장이나 김문환 교수나 이정도 교수 같은 분들이 정말 고고하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삶을 사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거에서 어떤 자기가 느껴졌다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의 박청수라는 분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또 계산적이 되고 다 따져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인생.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같이 느끼고 그냥 뭐 하는 거. 이게 잘못하면 대본 위인들의 다큐멘터리 같으면 뭔가 중간에 뭘 주려고 자꾸 교훈도 주고 무슨 설교하려고 그러고 뭐 의도를 담으려고 그러면 재미도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교무님하고 상관없이 다큐멘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재미가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공감하면서도 재미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내가 교무님한테 그래 교무님 다큐멘터리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뭐 방송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뭐 질문하면 뭐 그거 하면야 시청자들이 알아서 뭐 하겠지만 이거를 하나의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다. 그 간단치 않을 텐데요. 어려운 작업인데 그 누가 맡으래요? 그것들이 맡았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시나리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좋겠다.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걸 만들려고 이게 용기를 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많은 부담을 가지고 교무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분이 하신 일을 쭉 열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면에 있는 지금 말씀 그렇죠. 그래서는 좀 네, 그걸 담아낸다는 게 어떤 때는 그냥 기법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한순간 뭐 그분이 쳐다보는 어느 한 자연이나 어떤 그거를 한 몇 초 동안 확 이렇게 순간 영화 진행되다가 탁 그거에서 멈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어떤가 뭐 난 뭐 잘 모르지만. 네.